자, 그러면 이제 자식 선택자, 후손 선택자 받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FST 자식으로 레전드 하나 만들 거고. 자, 그리고 우리 레전드 태그에 우리가 형제로 P 태그하고 H3 태그도 넣었죠. 그래서 더하기를 쓰시면은 형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 태그하고 형제로 H3 I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탭을 누르시면요. 자, 레전드의 형제 P 그리고 그 형제 H3까지 해서 태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안에 H1 태그 하나 써주시고 이번에는 형제 선택자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자,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선택한다 해서 동의 선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의 중에서 바로 동생을 선택하는 선택자가 될 거예요. 동생. 단수예요. 단수 하나.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신다고 한다면요. 이 내용이죠. 자, 동의, 동생 선택자, 다음 요소라고 하는데, 자,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포함 또는 겹쳐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처럼 두 개 이상이면은 n에는 세 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전드, PH3 이 세 개는 형제고요. 자, 셋 중에서 형, 동생을 서열로 구분하자 그러면은 레전드가 가장 큰 형일 거고, 그리고 H3이 막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형제, 동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위 선택자일 때 바로 형 다음에 오는 객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의 요소에게 둘 이상의 요소를 겹사고 있고, 자, 겹사여진 요소는 둘 다 자식이겠죠. 자식 요소로 서로 형제 요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 보는 것처럼요. BR 태그 하나 넣으시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필드셋 태그에는요. 레전드 태그와 P 태그와 H3을 겹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 레전드와 P와 H3은 필드셋 태그에 대해서 자식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서로 간에는 n에는 형제로서 인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겹사고 있을 때 n의 셋은 레전드 PH3 태그는 서로를 형제로 인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형제를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앞에 들어가는 거는 형 요소. 그래서 형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B4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그리고 동생은 다음에 만들어졌다 해서 B4가 아니고 자, 프리비어스
그냥 prev까지 쓸게요. previous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next, 다음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더하기로. 자, 그렇다면 이걸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았을 때는 레전드의 자식 형제가 P태그도 있고 H3도 있죠. 그래서 저는요, P태그를 형제를 선택을 할 건데, 자, 레전드 형제 P 하면은, 자, 레전드의 동생 P태그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태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쓰는데, 여기서는 H3을 썼어요. 그러면 얘는 선택이 될까요?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얘는 바로 다음 동생, 넥스트가 아니고 한참 뒤에, 자, 동생들 중에서 애죠. 그래서 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얘는요, 바로 다음에 오는 동생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선택자 중에서 이 동생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자, 이전 요소에 바로 다음으로 만들어진 요소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H3은 레전드 바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FST 자식으로 레전드 또 형제로 P와 형제로 H3 그대로 있죠. 자, 됐나요? 자, 여기에서 L을 탭 누르시면 만들어질 거고, 이것도 우리가 동의 선택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바로 다음에 오는 동생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얘는. 그렇지만 얘는요, 동생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복수에 복수. 자, 그래서 얘네는요, 자, 이후에 만들어진 임의 요소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 요소 중에서 자, 선택적으로 자, 특정 요소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쓸 때는요, 얘도 역시 자, 우리가 이전 다음으로 해서 previous next로 우리가 쓰기는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전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네들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을 전부 다 동생 형제들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가 시블링즈라고 합니다. 이걸 표기를 우리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해요. 물결.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레전드에서 더하기 H3으로는 얘를 선택할 수가 없었죠. 레전드 다음에 오는 요소가 H3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물결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레전드의 동생들은 P하고 H3 두 개가 있죠. 이 둘 중에서 나는 H3만 선택하겠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자, 자식 선택자가 될 거, 자식 계층 선택자. 즉, 그냥 자식 선택자라고 쓰겠습니다. 자식 선택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자식 선택자로 써야지 다른 요소들하고 충돌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를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데이 7-3 문서 같은 경우 7-4죠. 자, 7-4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식 계층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컨텐츠부터 전부 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 7-4 문서가 필요합니다. 만들게요. 데이 07-4 언더바 스타일 만드시고요. 이거는 CSS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명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저거가 7-4 스타일이 여기다 작동시키게 하려면 우리는 여기다 역시 링크를 걸어서 연결해 주셔야겠죠. 7-4 컨텐츠 문서에다가.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문서 구조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에 대한 선택자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올려준 문서 중에서 CSS 스타일 작성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요소를 선택자들을 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즉, 요소들 전부 다 우리가 선택을 해줄 거란 거예요. 근데 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식 선택자 형태로 정리를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자식들부터 따질 거예요. 그럼 바디 태그 안에 자식이 몇 개 있죠? 여기서는 세 개죠. 자, 근데 요게 헤더하고 얘네는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위아래 무언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는 안 할 거예요. 위아래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우리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바디 태그의 자식들은요, 바디의 자식은 태그,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태그와 함께 클래스명 선택자를 쓸 거예요. 태그명 함께 클래스명 선택자를. 자, 예를 들어서 클래스 콘텐트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이 컨텐츠인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선 지금 얘를 선택을 한 거죠. 맞나요? 예, 그쵸? 그런데 자, div 요소이면서 클래스 이름이 컨텐트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div 요소이면서 클래스가 컨텐트인 요거 선택한 거가 역시 똑같죠. 자, 위에 쓴 거나 아래 쓴 거나 같은 요소를 선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렇게 쓸 거냐? 자, 둘 중에 누가 더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요거죠. 우선순위 겹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우선순위. 위에 거는 대충 섰다고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쓴 거예요. 왜요? 음. 자, 그래서 이걸로 쓸 건데요.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선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헤더랑 섹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두 개 들어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선택 끝났으니까 이 아래에다가 다른 걸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거 아래 가서 또 div 클래스 콘텐트에 자식 쓰면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쓰지 않고, 자, 우리 행 복제라고 하는 게 있죠?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자식 기호 뭘로 쓴다고요? 꺽쇠. 그리고, 자, 클래스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래 안에서부터는 굳이 태그 클래스를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태그 이름 있으면 태그 이름으로만, 클래스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클래스 이름으로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태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둘 다 있는 형태겠죠. 클래스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클래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더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컨텐츠의 자식은 선택이 다 끝난 건가요? 하나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섹션. 그래서 아래에다가 섹션. 자,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헤더의 자식을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D 복제를 할 거니까요. 아래에다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헤더의 자식 누가 있죠? 클래스 H라인과, 자, 대문자로 돼 있으면 대문자로 써 주셔야 되고, 소문자면 반드시 소문자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H 카피. 자, 그럼 더 이상 또 없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섹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섹션을 가봤더니, 자, 아티클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은 섹션의 자식 클래스 아티클. 자, 4개니까 이거 아티클 4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 클래스 아티클 선택해 놓으면 4개 동시에 선택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한 번만 쓰시면 되죠. 그리고 어차피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양이 다르면요. 다르면은 클래스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또. 네. 자, 그러면은 아티클의 자식은 누구누구가 있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아래에다가 아티클 자식 누가 있는지 선택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 또 자식으로 또 누가 있는지 선택 한번 해보시는데, 자, 마지막으로 i 태그는 글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i 태그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자 한번 완성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장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네. 뭐 때문에 네. 뭐가 저장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럼 뭐가 자꾸 깜빡깜빡 거리고 있네요. 그게 제가 알체킹 어,
잠깐만요. 자, 그래서 선택자 정리 끝나면 이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텍스트 컨텐츠 요소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겹사고 있는 태그 있죠. 자, 문서 HTML 태그에서 누가 글자 겹사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죠? 그쵸? 예. 자, 여기서 지금 자, 문자를 겹사고 있는 태그가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자, 글자를 겹사고 있는 요소 누군지 알겠죠? 응? 알겠죠? 누구예요? div. 다 div인데? 클래스 이름으로. 자, 이게 글자예요. 검정스로 나온 게 글자예요. 이 태그가 겹사고 있죠. div지만 클래스 이름에 있는 h1이고 h2죠. 이거를 겹사고 있는 텍스트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 h라인에도 우리 뭐 써야죠? 자, 여기다가는 콘텐트 타이틀 들어가니까 이렇게 쓸 거고 title 이렇게 쓸 거고 아래다가 그냥 대충 한 두 줄 들어갈 만큼 그냥 뭐 글자 뭐 대충 아무거나 넣읍시다. 이거 굳이 이거는 중요한 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BR 태그 써가지고 줄을 바꿔 놓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도 글자가 들어갔으니까는 얘도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태그죠. 그러니까 저도 텍스트 컨텐츠 요소라고 부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지금 자, 텍스트 컨텐츠 요소가 누군지 손가락으로 셀 수는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텍스트 컨텐츠 요소 선택하고 있는 선택자 누군지 확인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글자를 선택하고 있는 요소를 선택해서 걔네들한테 글자 크기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그림만 봐서는 주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때 다운 하나는 받으셨죠? 01. 자, 우리 지금 이거를 만든 거죠? 이거를. 맞죠? 이거 포토샵에서 여시면 자, 포토샵에서 이 문서 열릴 거예요. 컨텐츠 01.psd 문서. 이렇게 열렸고 자, 타입 툴을 이용해서 글자 딸깍 클릭해 보시면은 글자 뭐뭐 나와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속성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CSS 속성 이름으로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속성 이름은요, 이 친구랑, 얘랑, 얘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얘를 CSS에서 쟤를 뭐라고 부르는지. 응? 자, 뭐라고 부르는지 어디서 찾으시면 돼요? 우리 06-1 한번 열어볼까요? 06-1 문서. 거기에 보시면은 쭉 여러 가지 글꼴 관련 스타일이라고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에 폰트 패밀리. 두 번째 거는요. 폰트 웨이트. 얘는요. 글씨 크기를 정하는 거거든요. 얘는 폰트 사이즈. 얘는요. 글씨 왼쪽, 오른쪽, 중앙에 정렬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텍스트 얼라인. 이거 글자 색깔 바꾸는 거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컬러. 다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적어도 얘네들은 우리가 넣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텍스트 컨텐츠에게. 그래서 딱딱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얘가 H라인 이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실은. 자, 밑줄 그리거나 그거는 안 할 거니까. 자, 폰트 패밀리, 이 순서대로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폰트 텍스트 라인, 라인 하이트까지 해서 얘네들을 적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문자 서체는 어디에다가 우리 리셋이나 커먼에다가 정의한다고 했는데 자, 리셋이나 커먼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는 안 할 건데요. 안 해도 어차피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글씨가 뭐예요? 어디 갔지? 자, 여기 안에도 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글씨체가 무슨 글꼴일까요? 이거 맑은 고딕이에요. 자, 우리 지금 컴퓨터가 윈도우 7이잖아요? 윈도우 7에서 기본 서체로 어차피 맑은 고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맑은 고딕체가 적용이 된 거고 포토샵에도 얘는 지금 맑은 고딕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차피 맑은 고딕 보이는데 그대로 또 우리가 또 맑은 고딕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되겠죠. 패스.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폰트 웨이트. 자, 제목이니까 굵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폰트 웨이트는 볼드 해서 넣으시면은 얘가 굵게 될 거고요. 살짝 굵어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었죠? 폰트 웨이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자, 아까 포토샵에서 확인했더니 걔는 36픽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봤더니 어디 갔지? 아, 그쵸. 문자 열의 정렬. 봤더니 포토샵에서는 글자가 지금 어디에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가운데죠.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가운데로 정렬하려면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텍스트 얼라인을 뭐라고 넣어야지 될까요? 센터. 이렇게 놓고 확인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정렬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자 열 간의 간격, 그러니까 행간, 줄높이 이거를 정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줄간격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캐릭터라고 하는 창에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그런데요. 자, 여기서는 캐릭터 창에 나와 있는 줄간격을 보시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칸 보이죠?
이 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줄 간격이 얼마다라고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요. 컨텐트 공유 타이틀은 몇 칸에 걸쳐서 들어 있냐 하면은 한 칸, 두 칸에 걸쳐서 들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한 칸의 크기가 높이가 얼마냐면 얘는 40이에요. 그러면 두 칸이면은 얼마일까요? 80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얘는 줄 높이가 요만큼 80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래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가 40이래요. 두 줄이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얘의 줄 높이는 얼마일까요? 20이죠. 40을 두 개로 가르고 있으니까 20.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거, 자, 여기 보이는 세그먼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한 칸에 들어있나요? 그러면 얘는 줄 간격 얼마예요? 40. 얘는요? 그쵸. 글자 크기하고 상관없이 한 칸에 들어가 있으면 40. 얘는요? 20. 그쵸? 80이지만은 4줄의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우리 지금 아이텍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거 그림이에요? 글씨예요? 이거 글씨로 인식을 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글씨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 칸에 들어 있으면은 얼마예요? 줄 간격? 40. 네,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줄 간격 얼마라고요? 이거 80.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 80 픽셀 넣으시면은 들어갈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쁘게 모양이 이렇게 짠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아래 거 H카피죠? 자, H카피 글꼴 정해졌고 N은 자, 폰트 웨이트 뭘까요? 자, 폰트 웨이트 속성값이 뭘까요? N은 뭐겠어요? 이거. 예. 짠. 자, 레귤러라고 돼 있죠? 어떤 상태를 레귤러라고 해요? 일반적인 노말인 상태, 보통의 글씨체를 우리는 레귤러라고 하죠. 그래서 레귤러를 우리가 6-1에서 찾아보았더니, 자, 여기에 폰트 웨이트 요거죠. 자, 노말로 돼서 이거 디폴트라고 돼 있죠. 기본 값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 포토샵에서는 레귤러라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노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굳이 값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지웁니다. 자, 폰트 사이즈 얼마예요? 14였죠. 14픽셀. 그래서 넣어야지 되는 것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얼마라고요? 20픽셀. 넣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보고 있는 얘랑 물론 이제 글씨 색깔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은 자, 얘랑 여기는 얘랑 보시면은 자, 어때요? 줄 간격, 줄 높이 동일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요,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브라우저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거가 거의 95% 이상 동일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글씨 색깔들도 우리가 바꾸도록 하실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스타일 따라하기라고 해서 쭉 1번부터 8번까지 써놓은 거 있죠. 그것대로만 하시면은 웬만한 사이트는 다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단, 문서 구조는 저하고 지금 쓴 것처럼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